현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빈 씨, 안녕하세요. 와! 저 지금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이게 온라인이라고 그래픽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현빈입니다. 직접 만나서 소통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스마트 덕분에 여러분들과 온라인 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감독님 쭉 들어와 주세요. 쭉 들어와 주세요. 들어왔어요. 인사해 주시죠. 뭐 해볼까요? 와!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 너무 좋으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온 거를 잘 또 저 또한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저요. 심플, 스마트, 아코. 심플해. 심플해, 스마트, 아코. 어떻게 한 번에 가셨나요? 광고 촬영할 때? 한 번에 갔겠습니까? 아니, 나 왠지 현빈 씨는 한 번에 갈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 기억엔 저도 심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플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서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마음에 드는 걸 계속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부차에 끝나고 교섭이라는 영화 임순례 감독님. 네, 임순례 감독님이랑 황정민 배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또 그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는 작품을 또 영화를 끝냈어요. 아, 정말 바쁘게 보내셨군요. 네, 2작품을 또 했습니다. 있죠.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좋아해 주셨던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원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실망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액션도 그렇고 뭐 드라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다 같이 뭐 노력을 했죠.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작품에 임했겠어요. 제가 현빈 씨 스타일 아는데 정말 완벽하게 그 씬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힘들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때 캐릭터를 만들어 놨었고 물론 상황은 달라졌지만 비슷한 그게 있어서 근데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만 했을 때는 원이랑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캐릭터가 완전히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찾아가는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쉬었어요. 언제 쉬어요? 지금 좀 쉬세요. 지금요? 네, 지금 괜찮나요? 좀 쉬세요. 해도 될까요? 네. 언제 쉬어요, 진짜? 지금 이제 제가 그 공조2 촬영이 6월 13일 날 저는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스마트도 만나고 또 다른 또 브랜드 광고들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약간 남았네요. 약간 남았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그 마무리, 그 쉴 때는 어떻게 쉬어요, 현빈 씨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솔직히 온전히 잘 못 쉬어요. 못 쉬죠. 네, 긴장이 어느 한 부분은 꼭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못 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뭐 친구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씻고 나서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마무리 됐구나라는 느낌 정도? 이게 참 현빈 씨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일하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온전히 그걸 딱 놓고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지.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가 계속 그게 좀 긍정적인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긍정이면 좋겠어요. 내가 좀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 압박이
떨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어떻게 그 슬럼프라는 게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연기적으로 슬럼프가 있어요. 현빈 씨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슬럼프라고 말하기는 또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저도 고민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연기를 하고 모니터를 봤을 때 감독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셨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럼 감독님은 어떤 지점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셨을까? 나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까? 갈등하는 거지, 네, 이렇게 막.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한 테이크를 더 가던 두 테이크를 더 가던 그래서 또 내가 만족할 때까지 또 한 번 해봐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라고 물어봤을 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답이 없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늘 하는데 슬럼프라고 표현할 만한 뭐가 있으면 저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이유를. 이게 그냥 어떤 나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면 실제로 어떤 원인이 있나? 를 일단 찾는 것 같아요. 한 발 빠져서. 글쎄요,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그 상황과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유가 됐던 아니면 어떤 원인이 됐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저 답을 언제 한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 기준이. 네, 아마 저 때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정확한 상황이나 뭐 생각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성취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함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답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행복이라는 거를 뭔가를 정의 내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저 단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얼만큼 그 행복한 감정, 어떤 밝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느끼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느낀 순간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 오늘 뭐 행복했어 아니면 나 오늘 뭐 즐겁게 일했어라는 말을 되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순간순간조차를 못 느꼈을 때는 그냥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소한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온전히 그것을 흡수하느냐 마느냐. 네. 그쵸? 그리고 그거를 그 순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죠? Can you feel it? 제가 노래 부르신 줄 알았어요. 꼭 한번. 네. 여행? 여행. 근데 지금은. 맞아요. 지금 안 되죠. 참 그러면. 시기가. 아니, 근데 뭐 여행이 꼭 멀리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 대한 여행을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성장하게 하죠. 다른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감정들도 느끼는 것 같고 몰랐던 나의 모습도 발견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뉴스 보는 것 같아요. 뉴스 근데 뉴스도 면이 되게 많잖아요. 경제, 사회, 정치, 연애. 그냥 두루 보는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네. 하긴 배우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네.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뭐가 어떻게 어떤 얘기들이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관련 분야를 많이 여는 것 같아요. OTT 플랫폼들
그쵸. 네. 맞아. OTT 플랫폼. 본인 작품 많이 봅니까? 아니요. 제 거 빼고 다 봅니다. 아, 본인 거 빼고? 어허, 큰일 났네요.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이번에 스마트 광고 자체가 그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이제 맞아요. 들어가는 광고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CG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 빈 공간 안에서 연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기대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민망함도 좀 있고 네. 기대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아니면 어떤 문장을 드리면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해주시면 돼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배고프다. Yes. 지금 시간이 좀 배고플 시간이긴 하죠. 뭐 아침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아침을 안 먹었으면 점심은? 안 먹은 상태죠. 지금 그러면 공복이라고요? 네.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 마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현빈 씨는 밥을 안 먹어도 필리핀 팬 여러분들의 사랑만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분이었군요. 네. 그럼 저는 지금 배가 안 고픕니다.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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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셋. No. No? No. No? 천직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연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천직 같았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거 아니어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해요. 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우의 꿈을 갖기 전에 현빈 씨는 어떤 꿈을 가졌어요? 원래는 형사였었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지금은 골프 선수도 생각을 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뭐 이렇게 몇 개만 더 얘기해줘요.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임원 잘 어울려. 임원. 젊은 임원. 뭔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현 상태에선 저의 천직이 맞지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거나 그냥 꿈꾸는 어떤 다른 직업, 직종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네. 취미가 이제 골프다 보니까 골프 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잘 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골프 선수를 꿈꾸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성격이 차분해서 골프는 자기와의 진짜 싸움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TMI인데 이렇게 롱샷이 잘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리기위해서 잘하세요? 저는 숏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숏게임이 더 재밌는. No. No? 본인은 잘 안 울면서 그렇게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네, 잘 안 울어요. 와, 아니, 저 잘 안 울어요. 마지막으로 운 게 그러면 언제인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까? 네. 진짜 강인한 분이군요.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잘 안 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 연기를 잘해요? 연기할 땐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배우가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천직입니다. 천직, 그치? 오케이. 자, 요거 요렇게 하고요. 액션이 좋다. No. No. 근데 둘 다 사실 너무 잘해서. 근데 로맨틱 코미디가 더 좋으세요? 이게 참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원하고 내 몸이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네. 근데 그때 어떤 작품을 하냐가 또 다른 것 같고. 왜냐면은 내가 지금은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장르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장르가 또 욕심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떤 상황이냐,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그 읽는 그 순간에 따라 다르게 읽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가 매번 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 어떤 작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시나리오도 어느 때 읽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네, 책도 그렇잖아요. 네. 네, 20대 때 읽으면 30대 때 다르게 느껴지듯이 네, 시나리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운명 같았던 작품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때 딱 나한테 왔던 거. 시크릿 가든도 그랬고요. 왜냐면 그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삼식이 완전 로맨틱 코미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다른 하다 장르를 좀 보니까 해보자. 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좀 밝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딱 시크릿 가든을 만났어요. Yes.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근데 하여튼 현빈이란 이름은 매일 검색한다.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많이 나죠, 기사가. 되게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아니 그냥 저도 모르는 어떤 저의 얘기가 또 뭔가가 있나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오늘 같은 상황도 이런 걸 하고 나면 언제 또 기사화가 될지에 대한 그렇죠. 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어떤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사가 났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사거리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No. 네. 오늘 의외의 대답들이 많아요. 저는 현빈 씨, 물론 뭐 그게 자기애랑 또 뭐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많이.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못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옥죄이기를 하지 잘했어라는 칭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배우라는 직업과 좀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여러 사람을 이제 연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참 나의 모습을 사랑해줄 그럴 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완벽하게 나를 좀 채찍질을 하는 성격인 건가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현빈이라는 사람으로 뭔가를 맞춰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저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SNS나 이런 것들도 안 하는 것도 그냥 공과사를 완전히 좀 구분을 시켜야 온전히 저에 관련된 거는 제가 스스로 찾아가고 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렵죠. 어렵고 북한 사투리도 제가 공조 때도 그렇고 부시착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평양말을 썼는데 그게 또 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또 약간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조를 했으면서도 다시 사투리를 다시 배웠었죠. 그렇죠. 형사랑 군인은 또 다르니까. 네. 아예 또 새롭게. 네. 근데 그래도 한번 해서 조금 익숙함, 편안함은 있어서 접근하기는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쳤다가 안 쳤죠. 너무 오랜 시간 안 쳐서 지금은 아예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거 작품 때 이제 피아노를 쳐야 돼서 피아노를 다시 저 곡을 연습을 하고 그 스위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저 장면을 스위스 호텔에는 이제 그 방 안에 피아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갔어요. 피아노를 스위스까지 전자 피아노를 가져가서 방에서도 연습을 하고 저 촬영을 했죠. 사랑의 불시착. 그냥 계속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죠. 네,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안 되다 보니까 배경상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녔었고 또 해외 로케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 저 그냥 다 일반 공간에서 찍었어요. 그 공간에서 네. 혼자. 왜냐면 나중에 CG가 들어가는 거라. 네. 와, 이게 되게 창피했어요.
되게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제 눈에만 보이는 캐릭터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과 실제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촬영을 하고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저 혼자 또 촬영을 하고. 네, 봤죠. 네, 특히 저 광장 촬영할 때 주변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 분들도 계시고 근처에 이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보시고. 네, 근데 다행히 외국 분들이 더 훨씬 많았어서 조금 덜 민망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거리 공연하시는.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네, 그리고 원 때는 남북 공조수사였다면 이제 공조2 인터내셔널은 미국도 개입을 해요. 진짜 글로벌로. 네. 유해진 씨와의 케미는? 업그레이드 됐죠. 또 업그레이드. 큰일 났네. 네, 이게 한 번 그래도 같이 했었고 서로 진태 형사의 가족들과도의 관계도 있고 이런 어떤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그 위에다가 입혔어요. 아니요, 저는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던 동료 배우분한테 들었어요. 밖에는 난리다. 근데 저는 늘 촬영장에서만 군대에 계셨어요. 늘 촬영장에 있으니까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그런다 뭐 이런다 해도 저는 실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촬영만 계속 했었어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못했죠. 저 뭐 그 거품 가스도 그렇고 저 윗몸 일으키기 장면도 그렇고 약간 뭔가 신선하지만 모르겠어요. 남들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오그라드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가 만들어내면 이거를 이쁘게 만들어내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됐죠. 일단 가장 크게 됐었던 거는 제가 이 시크릿 가든을 마지막 작품으로 하고 네, 군입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연기 생활에 대해서 잘 일단락을 하고 조금 다른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끔 또 해줬던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죠. 그렇죠. 반반이에요. 저는 로빈의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VCR에는 안 나왔는데 이 하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로빈이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머리 아프다고. 근데 그때 그 상황, 촬영했었던 상황과 주변 환경들 그리고 그때 감정이 희한하게 고시는 좀 오래 남아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시기가 가을이라면 만추. 네. 맞아, 만추. 그리고 그 트렌치 코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한다면 저는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실도 정말 좋았고.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딱 봐도 사랑의 불시착인데요.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네, 아마 제가 잡혀서 그 아버지가 총정치국장이다라는 얘기를 부대원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때 막 그 부대원들은 농담인 줄 알고 안 믿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막 그 장면이죠. 맞아요. 진짜 지금 생각나는데 이 부대원들과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같이 모여있으면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리정혁은 해봤으니까 만약에 부대원 중에 내가 역할 하나를 맡을 수 있다면 부대원 중에? 네, 부대원 중에. 저는 부대원 중엔 없고 부대원 중에 없어요. 저는 귀때기. 귀때기. 네, 김영민 선배님이 했던 거나 아니면 저는 오만석 선배가 했던. 아니 오만석 씨한테만 씬이 가면 장르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약간 스릴러, 서스펜스. 그리고 김영민 씨 귀때기한테 가도 뭔가 비밀스럽고 네.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
부대원 중에는 없다. 게임을 어떻게 잘하는 편입니까, 현빈 씨? 아니요, 게임 잘 안 해요. 승부욕은요? 승부욕은 그냥 골프 칠 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그럼 승부욕 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저때 이 빙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아무튼 영혼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촬영 없는 날도 하지원 선배님 촬영이 있을 때는 현장 가서 봤었어요. 계속. 관찰을 했구나. 네, 손동작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그냥 목소리를 여자처럼 내는 거를 처음에 했다가 미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바꿨어요. 그거. 왜냐면 영혼만 바뀐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길라임 역할을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작이랑 어떤 말투의 어미들이랑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나갔었어요. 네. 서로가 틈만 나면 서로를 관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얘기했었어요. 이거 치면 어떻게 칠 것 같냐고 대사를. 보여달라. 네. 네, 그리고 그 현장 용어, 그 달리라는 왜 이렇게 깔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카메라.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반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이제 편지를 쓰면서 저도 실제로 저때 이제 우는 장면이어서 이때도 많이 울었었죠. 네. 예,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아마 하나 웃게 해주려고 로빈이 이렇게 특이한 안경 쓰고 무슨 제스처 취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연기하는데도 힘든데 이걸 표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찍었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조금 다르게 서진이와 로빈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야 뭐 어느 정도는 저의 생각이 위치했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저쪽에 있는 스티커는 우리 커피 서포트에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저게 그래서 저분이 보내셨나 봐요, 그러면. 와. 네, 그래서 있어요. 모르세요?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게 커피 저희가 보통 작품할 때 커피차, 간식차. 네, 이렇게 응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그쵸. 네. 커피 그 용기. 네. 홀더에 붙은. 홀더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인데. 혹시 그 일을 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지금 뒤에 있어서. 네, 맞죠. 그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필리핀 팬클럽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네, 있었어요. 그 또 멤버이실 수도 있고. 네. 저는 지금. 그냥 늘 감사해요.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작품으로 잠시나마 저분들의 여가 생활에 한 좋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팬분들과 대화도 짧은 시간이지만 했고 또 오랜만에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은 작년에 찍었던 영화 교섭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 또 촬영을 마친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는 작품도 지금 후반 작업을 다 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언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지는 아직 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그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을 찾아서 또 저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